문제가 좀 풀려? 지금 푸는 그 문제는 정말 말 그대로 내신 만점 문제야. 내신용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자, 우선은 115페이지에 나와 있는 4번 문제 먼저 보자. 자, 4번을 보시게 되면 클릭미터가 지칭의 주양과 경사를 측정하고 있대. 그러면 가는 주양일까 지칭 그 경사일까? 가. 이건 주양이지. 나가 경사야. 그러면 기억. 가에서 클릭미터의 수준기가 필요하다. 수준기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클릭미터를 보면 알겠지만 그 가운데 파이프 같은 게 있어가지고 공기방울이 하나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 공기방울이 일정 칸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그 말은 뭐냐면 클릭미터를 수평을 맞췄는가 안 맞췄는가 봐야 되거든. 그게 수준기야. 그래서 그것이 있어야지만 수평면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과 같은 건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은에 가에서 주양에서 자침은 눈코입 표시된 N과 S 사이를 가리킬 것으로 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북쪽에 대해서 주양선이 오른쪽으로 꺾여 있는 상태야. 그렇지? 그럼 동쪽으로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가리킬 거다라고 봐야겠지. 디귿 나에서 A가 30이면 경사가 60일 것이다. 지금 A가 지금 수평면에서 내려간 각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경사각은 30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그럼 답은 1번이 되겠다라는 거. 그 다음 5번 문제. 가가 주양이고 나가 경사야.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4번 그림처럼 한 번에 주양과 경사를 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양 따로 경사 따로 이렇게 재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먼저 주양을 봐봐. 그러면 주양을 보려면 뭘 봐야 되는 거냐면 그 나침판의 자침을 보시면 돼. 나침판의 자침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바깥쪽에 있는 선이 주양 각도를 말하고 있는 거야. 주양각. 그러면 위쪽이 n인데 왼쪽이 지금 동이잖아. 그랬을 때 빨간색 n극이 가리키는 것이 뭐냐면 n에 대해서 왼쪽으로 지금 몇 도가 있냐면 50도가 있는 것이지. 그치? 그러면 주향은 지금 북동 50 이렇게. 그치? 북 50동 이렇게 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경사와 같은 경우에는 그 하트 모양에 있는 안쪽에 있는 숫자를 읽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경사각은 30이지. 자, 그럼 다 나왔어. 북동쪽으로 주양되어 있기 때문에 2번, 5번은 안 돼. 그러면 경사각은 30도래. 그러면 4번, 5번 반대. 그러면 1번, 2번 둘 중 하나 되고 있는 거야. 1번하고 3번이 될 것인데 경사각은 숫자만 읽으면 되는 거니까 1번이 답이 되더라. 이 얘기지.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자. 주양 경사를 바깥으로 나타내는 것들이 돼. 자, 가는 이거 무슨 층일까? 수직층이야. 그러면 경사는 90도, 주향은 지금 북서 방향으로 되어 있는 상태지. 정확한 각도 먼저 몰라.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주향은 북동쪽으로 꽤 많이 지금 돌아가는 상태고 경사는 지금 40도래. 자, 기억. 가의 주향은 북동 방향이 될 것이다. 가의 주향 방향은 북동이 아니라 북서 방향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니은 나의 경사는 남동 방향이다. 그치? 좀 남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남동 방향이야. 디귿 가는 경사 급하다. 그렇지? 90도니까.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빨간색 선 한번 잘 봐봐. 빨간색 선이 어떻게 만나고 있냐면 지층 경계선하고 등고선 중에서 200m 등고선과 지층 경계선이 만나는 두 교점을 지나는 게 빨간색 선이야. 그러면 요 선이 뭐냐? 주향선이지. 200m 등고선에 대한 주향선이야. 그러면 주향선이 밑에 이루는 각이 80도래. 그러면 항상 북쪽에 대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치우치는 걸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얘는 지금 북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10도만큼 틀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 주양 방향은 북 10도 2 이렇게 틀 수 있는 것들이지. 그 다음에 그러면 기업과 같은 경우는 틀렸겠고, 그 다음에 니은 지층 A는 남동쪽 경사져 있을 것이다. 어떻게 판단해야 돼 이거? 바깥에 쓰레기천만 여러 마리 들어있네. 고요하냐. 여기는 지층 경계선과 등고선의 교점을 각각 맞추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200m하고 뭐 100m의 주향선을 그은 다음에 200에서 100 쪽으로 선을 그으면 그게 직각선을 그으면 그놈이 경사 방향이지. 그러면 경사 방향이 현재 남동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 아까 그렸던 그림이랑 거의 비슷한 거니까. 디귿 A는 B보다 먼저 생성되었을 것이다. 그럼 경사져 있대. 그러면 아무런 일이 없으면 항상 밑에 있는 것이 먼저야. 그래서 A가 먼저 쌓이고 B가 쌓이고 경사졌더라. 그러면 답은 4번이 돼야겠지.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인데
자, 우선 여기에서 수직층을 고르래. 그러면 A, B, C 누가 돼야 되는 거야? A가 되는 것이지. 등고선과 아무 상관없이 직선으로 표현되면 그냥 수직층이야. 어느 방향 상관없어. 그러면 수평층은 누굴까? C. 그렇지. 그러면 지층 경계선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긴 하지만 만약에 경사층이다 그러면 B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럼 B의 경사 방향은 동서남북 8방을 해줬을 때 얘는 남쪽이지. 나 이해 못했어요 하시는 분 괜찮아. 이렇게 부끄러우면 안 돼. 시험 문제이 걸렸으니까. 자, 이해 안 됐다 하시는 분 방금 이해는 됐는데 그 장면도 한번 보여주세요. 방면도 그러니까 지층 경계선을 뭘로 잡냐에 따라서 그림을 세 가지 그려야 돼. 그래서 그리기 귀찮아. 그래서 한 가지만 그려보자면 이거야. 뭐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먼저 등고선을 먼저 그려본다 치면 300m, 그 다음에 200m, 그리고 100m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야. 자, 이 상태에서 지층 경계선을 그려봤더니 얘가 이렇게 나타났대.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단면 그림을 그릴 때는 먼저 주양과 경사를 딱 찾아가야 되는 것인데 얘가 지금 100m 등고선, 200m 등고선, 300m 등고선이라 친다고 그러면 지층 경계선하고 등고선이 만나는 걸 교점 먼저 잡아. 그러면 여기와 여기가 되겠지. 300m에 해당하는 등고선은 우리는 선을 그어. 300m 주양선. 여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을 그어. 요 교점과 요 교점. 요 교점도 마찬가지 이렇게 선을 딱 그어. 그럼 이게 300m 주양선, 200, 100m 주양선이야. 그러면 여기서 경사 방향은 300, 200, 100으로 이쪽 방향으로 경사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지. 그럼 이렇게 썼을 때 만약에 내가 어느 쪽 방향으로 지금 단면을 그리냐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그때 보통은 이렇게 그려져요. 경사 방향대로 이렇게. 이거는 문제에 주어진 대로 가면 되는 거야. x하고 y라고 같이 해보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이 이렇게 있었대. 100m 등고선, 200m 등고선, 300m 등고선. 그러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지금 경사가 있었을 때 잘 보셔야 돼. 여기와 같은 경우 지금 300m 위쪽에서 만나고 있지. 지금 경계면이 지표에서 드러난 거야. 지표. 그러면 점을 찍어. 300m 위쪽 여기에 점을 딱 찍어 이렇게. 그 다음에 300m 주양선에 만난 요 점은 300m에 여기서 만나. 안쪽에서 만나.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주양선이기 때문에 300m 여기 지층 속에서 만나는 이렇게. 그래, 이걸 조금 더 입체적으로 그려보자. 힘들지만 아까처럼 이렇게 100m, 200m, 그 다음에 300m. 그러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 처음에 요 지점을 보는 거야.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요거 점과 같은 경우는 지표에서 딱 만나. 두 번째는 300m 등고선에서 만나잖아, 여기가. 그치? 이 주양선은 수평면과 일치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지표로 드러난 300m 등고선인데 그 안쪽에서 만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쯤에 있는 것이지. 여기쯤에. 사실 점 두 개만 딱 잡으면 끝나. 선을 그으면 돼, 이렇게. 근데 좀 더 보자면 여기와 같은 경우 200m의 주양선과 그 다음에 단면선이 만나는 200m가 만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디냐면 여기쯤이지. 100m도 여기서 만나는 거야. 여기쯤이지. 선을 이렇게 그어. 이게 경사져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요것을 우리가 B층이라 치고 바깥쪽으로 우리가 A라 친다고 그러면 지금 위에서 봤을 때 요게 지금 B층이 되고 있는 것이고 여기 있는 요쪽에 있는 것이 A다. 이 뜻이야. 그럼 경사 방향은 남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남쪽, 북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경사각은 그러면 대략 구할 수가 있을 거라고. 어떻게? 수평거리만 주어진다면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이 선만 주어진다면 요건 100m니까 경사각은 나오겠지. 됐을까? 자, 그러면 8번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9번과 같은 경우 되게 당황스럽게 보이는데
전혀 당황스러운 게 아니야. 아까 이것처럼 수평층은 등고선과 나란해야 돼. 근데 딱 보니까 다는 등고선과 색깔 패턴이 다 똑같지. 그럼 얘는 지금 수평층이야. 가는. 그리고 나와 같은 경우는 지금 등고선과 지층 경계선이 지금 반대 패턴을 보이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등고선이 예를 들어서 만약 이렇게 나타났다. 등고선이 이렇게 나타났다. 여기가 지금 뭐냐면 여기서 여기가 만약 100m 등고선이고 200m 등고선이다. 근데 봤더니 지층의 경계선은 대략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면 이때 지층 경계선과 그 다음에 등고선이 만나는 교점 딱 잡아. 선을 그어. 주양선이지. 200m 주양선. 그 다음에 딱 잡아. 100m 주양선이지. 이쪽 방향으로 경사져 있다. 이 뜻이야. 어때요? 둘, 넷, 여섯. 자, 그러면 경사층이야, 나는. 특히 경사 방향은 남쪽으로 되어 있는 형태다, 이렇게. 자, 그러면 기억에 지층의 경사는 A가 더 급하다. A와 같은 경우는 지금 수평층이기 때문에 경사가 없어. 그 다음에 니은 A는 50m 두께로 쌓여 있을 것이다. 100m와 150m 등고선과 나란하기 때문에 두께만 지금 50m야. 맞겠고, 디귿 B는 C보다 먼저 생성되었을 것이다. 지금 이쪽으로 경사져 있대, 이렇게. 그러면 누가 먼저냐? 라고 졌을 때 경사진 방향대로 본다 치면 여기 있는 게 먼저고 요게 나중이야. 요게 먼저고 나중. 그러면 이렇게 된 경사져 있기 때문에 요쪽이 먼저 나중. 그래서 B는 나중에 쌓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 근데 어. 내려갈수록 아래 있는 거. 내려갈수록 아래에 있는 거야. 근데 그거는 경사 방향이 그렇다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지역을 만약에 짜여 단면을 보잖아. 어떻게 되냐면 지금 CB 보라색 있다고 가정해보면 이렇게 지금 경사된 상태에서 지층이 이렇게 경사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C, 여기가 B, 여기가 보라색. 위에서 보면 요게 나오는 것이지. 요 노란색 선 이렇게. 그러면 얘가 먼저 나중. 이게 남쪽, 북쪽. 목 되게 아파 보이는데 괜찮은가 모르겠는데. 이런 목 디스크와 거북목 돼. 괜찮아? 괜찮니? 시원하지? 시원하지? 아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쌍욕이야. 자, 정신 차려봐. 이거는 딱 요때밖에 수업 못해.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 자, 그 다음에 10번을 봐봐. 10번을 보게 되면 지금 거기 점선을 따라서 각 지역의 지금 지질이 어떻게 되는가 대략 표시를 한 거야. 근데 이걸 보게 되면 점선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를 봤더니 요선이 이렇게 지금 그어있대. 아, 그럼 이거 주량선이겠죠? 아니야. 지층 경계선이 이렇다라는 거야, 이게. 지층의 경계선이 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노선을 따라가서 스케치한 것이 이렇다는 얘기지 실제로 이것이 지층 경계선이 어느 쪽 방향인지는 우선 몰라. 이걸 모르는 거야. 다만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 것 중에서 이거 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아, 그럼 이 지역에 주양선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북서방향으로 얘가 경사져 있구나. 이거는 이 사람이 방향 상관하지 않고 지나가면서 자기 갈 길을 가면서 그냥 그린 거야.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내일 예를 들어 만약에 그림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보면 서에서 동으로 가면서 그린 것처럼 그려졌어. 근데 서동이란 말이 없어. 이 노선도가. 그러니까 얘는 그냥 남북으로 가든 동서로 가든 아니면 서에서 이렇게 남으로 가든 아무튼 지만을 간 거야. 가면서 그린 그림에 주양과 경사를 따로 표시를 했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러면 지금 보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럼 주양은 이쪽이고 경사는 이쪽이고 여기 가운데가 수평층이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나타났지. 그럼 이건 간단해. 이거야. 경사진 거. 이렇게. 위에서 왔을 때. 그럼 이게 경사졌다는 것은 뭐냐면 지층이 이렇게 쌓여야 되는 거잖아. 밑에가 오래된 거, 위가 최근 거. 이 상태에서 이렇게 경사진 거야. 그럼 뭐야 이거? 습고. 특히 이런 모양 배사. 배사하면 안쪽이 오래된 거, 바깥쪽이 최근 거. 지금 모선이 없으니까 다 평평한 평지라고 된 무슨 건가요?
세계도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상관은 없어. 등고선이란 말 자체가 주어질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주양선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4함층의 경사는 얘가 좀 90도 될 것이다. 4함층은 지금 보면 수평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경사는 0도가 되는 것이고 이 지역의 습곡이 향사 구조가 아니라 배상을 타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안쪽에 있는 것부터가 먼저야. 오래된 거. 바깥쪽이 나중일 거야. 그러면 4함실 여감수로 쌓인 거 맞겠지. 답이 2번이더라. 이 얘기야. 이거랑 비슷한 얘기로 11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야. 11번. B층을 보게 되면 B층이 11번이야. A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B는 이렇게 되어 있대. 아,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게 경사졌구나. 아, 배사구나. 배사. 그러니까 이것의 단면을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이쪽으로 경사져 있다 이 뜻이야. 단면 옆에서 본 그림을 그려보자면. 그래서 쭉 가다가 다시 A층에서 이쪽으로 나가는 경사 방향이 있을 것이고 C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D가 수평층이고 그 다음에 C에서 다시 이게 모이는 방향이 돼.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것이지. 배사, 여기 같은 배사, 여기가 항사 이렇게. 그러면 가운데 것이 오래된 거, 바깥쪽이 최근 거, 안쪽이 최근 거 들어갈수록 오래된 거 이렇게. 자, 그러면 기억. B는 동쪽과 서쪽 지층 경사 반대이다. 여기는 B층인데 동쪽과 서쪽이 좀 반대로 경사져 있어. 맞겠지? 이제 가장 오래된 것은 D가 될 것이다. D라고 하게 되면 지금 수평층 나타나면 여기 항사를 말하는데 얘가 아니라 여기 있는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지. 그렇지? 그러면 얘는 틀렸겠고. 그 다음에 D는 이 지역은 장력에 의한 정단층 아니지. 습곡이니까 횡압력이야. 답은 1번. 네. 습곡인데 그 A랑 C가 둘 다 있을 수 있어요. A랑 C랑 둘 다 있는 그 내려가는 부분에 A랑 C가 둘 다 있을 수 있어요. 아, 요거? 가능은 하지. 여기서 A랑 C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지층의 종류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A, B 그 지층이 깎였을 수도 있어. 대사인데 윗부분이 깎여 나가서 CD가 없는 상태일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나와 있는 단면도 문제 보게 되면 이건 좀 그림을 그려보자. 진짜 그려놓은 걸 왜 나왔을까 내가. 자,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면 등고선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얘가 지금 500부터 해가지고 400까지 쭉 나와. 쭉 나와서 그 다음에 A층의 경계를 봤더니 얘네들이 지금 등고선과 나란해. 그러니까 뭐냐면 요렇게 해가지고 요게 A층 나왔지. 요렇게. 그러면 요것이 지층 경계면이 등고선과 나란하네. 아, 이거 수평층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지. A층이. 그 다음에 B하고 C가 있는 것인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경계면이 이렇게 되어 있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 대략만 그려보자면 자,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먼저 BC의 요게 지금 C고 이게 B가 되고 있는 거잖아. BC의 만나는 교점을 그어. 요 놈이지. 이게 주양선이야. BC 지층의 주양선. 400m 주양선. 그 다음에 똑같이 300m의 주양선을 그려보면 되는데 여기가 있고 지금 이 문제에서 이렇게 잘렸어. 그래서 여기까지 쳐보자. 대략 그려볼게.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경사져 있다 이 뜻이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를 옆에서 받아줬을 때 대략 300m, 400m, 500m라고 가정을 해보잖아.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경사져 있으니까 이렇게 우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고 H층과 같은 경우에는 500과 400 사이의 경계선이 있으니까 이게 500, 400, 300을 친다고 그러면 5, 4 사이까지 이렇게 H층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400m의 주양선과 300m 주양선이 각각 여기서 이쪽으로 지금 경사져 있는 상태야.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것도 하나 있긴 하지만 이거 그냥 무시하자. 이거 무시하자.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지.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B가 된 것이고 여기 있는 것은 여기 있는 거니까 이게 C가 되고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여기 있는 요 지층은 지금 무시한 거야. 나 없다 생각하지. 없다고. 그렇다면 자 기억 A는 수평층이다. 그렇고 지층 A와 B 사이에는 퇴적 시간에 긴 공백이 있다. 부정합이냐 이걸 물어본 것인데 경사져 있는 지층을 수평을 깎아버렸어. 그럼 이거는 부정합에 관련된 것이지. 특히 무슨 부정합? 이거는 무슨 부정합? 평행 부정합? 아니 난 층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아 경사보다. 경사 부정합.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디귿 지층 C의 주향은 북동 방향이 될 것이다. 지층 C의 그 주향 방향은 지금 현재 이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북쪽에서 살짝 동쪽으로 치우친 거니까 맞겠지. 답은 5번이 되고 있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 14번 문제를 보자. 12번은 우선 13번은 건너뛰기로 하고. 자, 14번. 세 개의 그 지층과 단층 F가 형성된 지역의 질도 알고 있대.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뭐냐? 수평층이 있는 것만 찾아봐야 돼. 없지. 됐고 빨간색 선이 뭐냐면 단층선이야. 위에서 봤었을 때. 그러면 단층면은 지층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아까랑 똑같아. 단층선 F의 빨간 선과 등고선의 300m, 200m, 100m 등고선의 교점을 각각 찍은 다음에 선을 그어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나타나지. 등고선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난 상황에서 지금 빨간색 단층선 F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 그러면 여기는 좀 애매하니까 잡아보면 여기 교점 200m, 100m, 주향선 그러면 이쪽으로 경사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럼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다 치면 지금 현재 단층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단층면은 이쪽으로 경사져 있구나. 우선은 지금 위로 그리지 않았어. 이렇게 경사져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경사져 있을 때 왼쪽은 상반일까 하반일까? 왼쪽은 이거 상반이지. 오른쪽이 하반이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상하반이 두고 있는 상태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A, B, C를 각각 보는 거야. A, B, C. 그러면 먼저 여기 왼쪽 상반에 있는 A, B, C 중에서 A, B의 경계선과 그 다음에 등고선이 만나는 교점을 만난 교점을 선을 그어. A, B 상반, 여기야 상반. 상반에서의 A, B의 주향선, 각 높이, 그 다음에 B, C의 고도에 따른 주향선을 각각 그려봐. 그러면 하나만 사실 잡아도 상관없어. A, B를 잡아보게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A, B가 이렇게 나타났다 라고 보자. 이쪽에 A층, 여기가 지금 B층이야. C는 지금 그림 복잡하니까 안 그린 거야. 그러면 이렇게 딱 잡아. 그러면 요게 100m 주향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만나지. 200m 그 주향선하고. 에이, 뭐 어떻게 그리신 거야? 에이. 아무튼 그러면 지금 그림 내가 잘못 그려서 미안해. 그래서 AB의 100m 주향선과 AB의 200m 주향선을 각각 보잖아. 그러면 200m 주향선이 왼쪽에 그 다음에 100m 주향선이 오른쪽에 나타나게 돼. 그럼 경사 방향은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오른쪽. 학생들아 이거 잘못 그려요. 다시 그릴게. 미안. 네 알았어. 이렇게 나타나면 다시 해보자. 그나마 좀 낫네. 여기가 지금 200m 이 A층 B층의 등고선과의 교점이야. 그럼 이게 지금 AB의 주향선 200m. 여기서 만나는 요거 100m 주향선이야. 그러면 200m, 100m니까 이쪽으로 경사져 있다는 얘기지. 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요렇게. 그렇지. 그러면 A, B, C 요렇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지. 지금 보게 되면 A, B가 지금 현재 어떻게 나타나냐면 지금 얘네들이 요렇게
이쪽이 지금 뭐냐면 A 쪽이 지금 이쪽이야. 여기를 지금 단층선이잖아. 여기를 봐봐. 여기가 지금 AB의 G함선, 요게 AB의 G함선인데 보니까 여기가 지금 200m의 G함선이고 요게 100m의 G함선이야. 일로 경사진 것이지. 똑같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도만 찾으면 되는 거야. 뭐냐면 얘는 여기서 이게 200m, 100m니까 200m, 100m 이렇게 나타났어. 이렇게. 그러면 얘는 여기서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단층일까라는 거야. 이게 무슨 단층이 돼? 밑에 볼 거 아니야, 어차피. 그럼 상반이 내려간 거 올라간 거야? 내려간 거잖아. 그럼 이거는 정단층. 자, 그러면 기억을 보자. 지층 C는 동쪽으로 경사져 있다. C만 그런 게 아니야. A에 다 동쪽으로 경사져 있는 상태야. 오른쪽으로. 이 단층면은 서쪽으로 경사져 있다. 서쪽, 이쪽 왼쪽으로 경사져 있는 거 맞고. 지층이 생성된 순서는 A, B, C 밑에서부터가 차곡차곡 올라온 거니까 맞겠고 역전된 일이 없다 하셨으니까 답은 5번. 심란해? 토나올 것 같지? 물렁물렁거리지? 정상적인 반응이야. 자, 마지막 15번 문제. 지금 계속 문제를 푸는 이유는 지금 문제를 풀어봐야 이건 이해돼서 그런 거야 지금. 자, 우선은 보니까 지금 B층은 수평층이고 A층은 지금 경사층이래. 그러면 딱 봤었을 때 얘는 지금 배사일까 형사일까? 배사지. 바깥쪽으로 경사져 있으니까. 그리고 F''으로 되어 있는 단층선이 연결되어 있어. 그치? 근데 이 단층이 어떤 단층인지 이것만 놓고는 몰라. 그잖아? 수평으로 어긋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몰라. 그래서 우선 단층이 있다.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C와 같은 경우는 생뚱맞게 지금 뭔가 올라와 있어. 이건 관입이야. 관입된 상태가 이렇게 관입이 쭉 됐잖아. 그 상태에서 싹둑 잘려나가서 얘가 없는 거야. 그것을 위에서 보면 요거가 보이는 거야. 이렇게. 그게 지금 C로 보이는 거야. 위에서 본다 치면. 자, 그러면 기억. 지층의 평균 경사각은 A가 B보다 크다. A가 크지. 그치? B는 수평층이니까. A는 B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배사일 때는 가운데가 먼저야. 바깥쪽이 최근이고. 그러면 얘는 틀렸겠고. 그 다음에 B는 단층 요놈은 신생대 지각변으로 생성되었다 되는데 조건에 뭐라 되어 있냐면 관이방 C는 절대량이 7천만 년 전이래. 그럼 이거 어느 시대야? 중생대 후기야. 6,600만 년을 기준으로 중생대 신생대가 구분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중생대 후기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럼 답은 1번. 좀 감이 잡혀? 근데 신기하게도 지금 15번에 뭐? 니은 A는 B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했었을 때 졸면서 잘 보고 있었네. 그래도 신기하네. 배사야. 그럼 배사면 안쪽이 오되는 거야. 안쪽이. 바깥쪽이 최근 것이지. 이렇게 배사가 되고 있잖아. 그러면 닦였다면 가정을 해봐 이렇게. 그럼 얘가 오게 된 거? 아주 최근 거. 그래서 B가 더 먼저고 A가 나중이다. 이 얘기지. 지질도가 같은 경우는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은 어떤 시간인지 문제 풀고 있으니까 이해가 돼. 그런데 신기하게도 엉덩이 딱 떨어지는 순간 갑자기 다 백지가 돼. 그런 다음에 다시 이거 숙제 이따 줄 건데 문제 풀잖아? 당시 내가 이거 어떻게 풀었는지 좀 감이 잘 안 올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다른 거 보지 말고 아까 보라고 했던 거 있잖아. 어디였지? 110페이지, 111페이지 나와 있는 그 그림, 부정함이 표현되어 있는 그 그림을 단어를 어떻게 그린 것인가 설명을 다시 한번 꼼꼼히 보고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가를 다시 한번 매칭시키잖아. 그러면 이것만 이해되면 지금 다 이해된 거야. 부정함만 이해되면 다 이해된 거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근데 아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끄럽겠지. 다음 주에 풀타임 문제 풀려는 거 아니에요? 풀타임 문제풀이를 하면 안 되는데 아마 질문이 막 나오겠지. 이거야 미쳤냐? 이거야. 자, 그러면 아까 이것처럼 그 뒤에 나와 있는 한반도의 기질에 관련된 것은 저는 수업을 안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주 힘들게 공부를 하셔야 될 그 단원입니다. 자, 넘어가셔서 어디를 보시느냐? 지금부터는 좀 편해. 지금부터는.
152페이지. 암기보다 쓰시기 편할 거라 생각하시면 아니 편해. 요거는 그냥 식을 알고 대입을 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위안을 주고 싶긴 하지만 사실 흥미진진해. 자, 우선은 15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두 가지 힘이 나와. 이 두 가지 힘 중에서 수압 경도력과 전향력이라고 하는 요놈이 이해되잖아. 그러면 대기에서도 똑같이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나오는데 기압 경도력이나 수압 경도력이나 구하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이해만 하면 끝나. 공식을 당연히 외워야 될 것이고. 자, 우선은 수압 경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먼저 잘 보자. 수압, 물의 압력이야. 물속의 압력. 그것이 경도력, 힘인데 경사진 정도에 따른 힘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의 수압이 얼마만큼 차이 나는가의 그 경사도를 말하고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그 경사진 정도에 따른 힘, 수압 경도력인데 물이면 수압 경도력, 백이면 기압 경도력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150페이지 맨이랑 봐봐. 자, 수압의 크기, 압력이잖아. 압력 구하는 공식이 뻔하지. 로즈 H야. 근데 여기서 H 대신에 G를 쓴 것뿐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압력 구하는 요 식은 우리가 지금 굳이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참 신기하게도 밀도가 계속 바뀔 거야, 문제에서. 왜냐하면 수압에서 그 말하는 물의 밀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하고 질량의 관계로 구할 수가 있는 것인데 부피는 수온에 따라 바뀌고 그 다음에 질량은 염분에 따라 바뀌게 돼. 그래서 맹물일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바닷물일 경우에는 온도와 그 다음에 염분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그 밀도 값을 구한다거나 또는 밀도를 대입해서 이 두께를 구한다거나 이렇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압 경도력 자 어떻게 구해지느냐? 거기 지금 박스 안에 들어있는 해수의 정역학 평형이라고 한번 봐봐. 자, 정역학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역학적으로 봤을 때 두 개 이상의 힘이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정지되어 있는 상태,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정지되어 있으니까 물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뜻이 아니라 얘는 수평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해류나 이런 거는 다 가능한데 여기서 말하는 정역학 평형은 상하 운동이 억제된 상태란 뜻이야. 상하 운동이 억제된 상태. 용승, 침강 이것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한번 그림을 보시게 되면 수압 경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이 수압차 그거하고 그만큼에 해당하는 중력이 평형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뜻입니다. 수압과 중력이 평형 상태에 이르렀다. 자, 그러면 거기 구하는 지금 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될 거야. 여기서 그 식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대가로 소가로 안에 P 플러스 델타 P 마이너스 P라고 되는 것이 있지. 자, 여기서 P 플러스 델타 P라고 하는 것은 이 물 기둥에 측정하고자 하는 물 기둥에 밑에서 받는 압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위에서 받는 압력을 빼면 이렇게 딱 받아보자. 그냥 간단히 해보자.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수압 경도는 어떻게 될 수 있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수압 경도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딱 요 두께에 해당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 받는 수압은 결국 누르고 있는 힘, 요만큼이 누르고 있는 힘에다가 요만큼이 누르는 힘, 델타 P만큼을 한 것이 요만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받는 압력은 이렇게 누르는 힘, 이것을 우리가 P라고 쳐보는 것이지. 그러면 여기서 받는 압력차는 여기에서 이걸 빼면 되는 것이지. 그게 요거 빼기 이거란 얘기야.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받는 수압 경도력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수압 경도력은 얘가 지금 이 물 자체가 내려가지도 올라가지도 않고 그대로 멈춘 상태이지. 중력과 평형 상태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힘은 중력과 평형 상태가 되지만 수압 경도의 작용 방향은 중력의 반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델타 P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mg가 되겠구나. 이렇게. 어때요? 간단하지? 네 그래 빨리 네 그래. 자 그러면 되게 마지못해서 한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mg라고 하는 요 중력 중에 우리가 요거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피 곱하기 밀도로 구할 수가 있는 것이지. 예. 질량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부피라고 하게 되면 높이와 그 다음에 밑면적. 여기서 지금 높이를 뭘로 주어진 거냐면 g라고 주어진 것이지. 델타 g 곱하기 얘는 뭘로 주어진 거냐면 a 된 것이지. 요게 지금 질량이지. 그 다음에 중력값도 이렇게. 제트의 로우지. 그치. 부피 곱하면 안 되지. 밀도 곱해야지. 큰일 날 뻔했네. 요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란 얘기지.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단위 면적당 받는 압력 차라고 하게 되면 단위 면적 없애버리면 나머지만 하면 된다 이 뜻이야. 이게 곧 여기서 갖고 있는 수압 경도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수압 경도력이 구할 수 있는 것인데 오른쪽 날개 쬐까는 걸 봐봐. 여기서 마이너스 m 그 로우 g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요것만 얘만 넘겨가지고 얘만 넘겨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요것만 넘기면 델타 G분의 델타 P는 마이너스 로우 G가 되는 거잖아. 네. 이거지. 요거 신기하게도 지금 이거를 본문에 안 쓰고 날개 썼는데 얘를 더 많이 물어봐. 얘를. 문제에서는 요 식을 더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입 다물고. 우선 여기까지는 그렇다 이해되지? 물리 잘하잖아 다들. 물리도 아니야 사실은. 그치? 산수를 조금 하고 있는 중인데 참, 난 너 한결같아서 참 좋아. 끊임없어. 나도 한결같다. 계속 너한테 뭐라 한다. 이 정도면 서로 포결만도 하는데 서로 포결 안 하네. 와, 징어다 징해.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우선은 지금 말했던 요식과 요식 두 가지는 어떻게 여기서 유래된 것이 이거니까 두 가지만 잘 배웠으면 돼. 자, 오른쪽을 봐봐. 중요한 것은 요 놈이야. 요 놈인데 거기를 보시면 수평 방향의 수압 경도력이란 말 나온 게 있어.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했던 건 뭐였냐면 세로 방향으로 누르는 수압 경도력을 구한 것이고 얘는 지금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압 경도를 지금 구할 것인데 그러면 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거기 동그라미 1번 해수면이 경사질 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밀도차가 발생했을 때. 자, 해수면의 경사가 달라지는 것은 다른 거 없어. 물의 양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물의 양. 바닷물의 양의 변화가 생겨서 어디는 물이 많아지고 어디는 물이 적어지는 거야. 그래서 많아진 쪽의 수압이 크고 적은 쪽의 수압이 약한 것이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한쪽은 물이 많대. 그러면 당연히 해수면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한쪽 물이 적대. 해수면이 떨어져야 돼. 그래서 해수면 높은 쪽의 수압이 큰 것이고 해수면이 낮은 쪽의 수압이 낮은 거야. 약한 거야. 이렇게. 아니지? 놀랬어. 앞에 곰이 있어가지고 잘 안 보여. 자, 아무튼 그래서 해수면 경사에 따른 수압 경도력인데 요거는 한번 식이 쭉 유도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식을 좀 유도할 필요 없으니까 공식은 꼭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돼요. 거기 맨 밑에 보시면 pH는 로분의 1 곱하기 델타 x분의 델타 p. 여기서 x는 거리 차를 말하는 거야. 수평 방향의 수압 경도력을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기 때문에 델타 x, 델타 h라고 보통 말하는데 델타 h로 봅니다. 왜냐하면 몰속이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런데 기압 경도력에서 거리에 따른 기압 경도력이 나오거든. 그때 h로 또 써.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식이고 똑같은 크기라면 한 가지로 그냥 풀이라는 게 보기 편할 겁니다. 수압 경도력은 밀도에서 반비례하고 있고 델타 x분의 델타 p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거를 살짝 변형을 하게 되면 경사도에 비례하는 값이다. 경사 급할수록 더 큰 힘이 작용한다. 왜?
수압 경도력이야. 경사 크면 그만큼 더 세게 흘려보낼 수 있다. 이 얘기야. 됐을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밀도차가 되는데 밀도차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온도야, 무조건. 왜냐하면 바닷물의 밀도는 수온과 염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긴 하지만 염분이 밀도를 바꿀 수 있는 변화폭은 되게 작아. 그래서 수온만 잘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바다가 이렇게 있다 가정해보자. 여기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수심이 깊어지는 거니까 수압이 높아지게 돼. 그러면 아무런 변수가 없으면 등 수압면은 이렇게 나타나야 돼. 아무런 변수가 없으면 등 수압면은 평행하게 해수면과. 자, 그런데 만약에 이쪽이 오른쪽이 온도가 올라가. 그러면 여기 있는 물 전체가 팽창하기 시작해. 열팽창을 합니다. 여기는 상대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다 하면 가정해보자고. 그러면 이때 등 수압면의 모양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거냐면 사실 해수면 경사도 약간 바뀌긴 하겠지만 똑같다는 가정하에 얘네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위쪽일수록 변화폭이 더 커. 밑에보다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비교해보잖아. 여기서도 더 큰 것이지. 같은 깊이를 하더라도. 그럼 당연히 일로 밀려가는 힘이 발생하더라. 그러면 요 경사도로 해가지고 수압 경도력을 구하면 되더라. 이 얘기야. 간편히 얘기하면. 우선 수압 경도력이 뭔지는 알겠지? 고수압에서 저수압 쪽으로 밀어내는 힘인데 작용하는 방향은 연집 방향이냐 수평 방향이냐 두 개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연집 방향은 결국은 중력과의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끝나더라 라는 얘기고 수평 방향으로 구할 때는 수압 경도력이 아까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밀도는 반비례하고 있지만 거리 차에 대해서는 반비례하고 있고 두 지점의 기압 차에 대해서 압력 차에 대해서는 비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한쪽의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 또는 한쪽에 물이 많아지는 경우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해수면이 높아진다. 해수량이 많아져서 해류 때문에 그런 것이 결국은. 그 다음에 얘처럼 한쪽의 온도가 올라간다. 난류가 유입됐다거나 아니면 태양광선을 더 많이 받았다거나 그런 이유에 의해서 해수면의 등수압면이 이렇게 변화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은 이 개념에 대한 것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오늘 끝내도록 합시다. 그 밑에 나와 있는 전향력인데 전향력 다 필요 없어. 방향이 중요해. 방향. 북반구는 진행방향 오른쪽 직각, 남반구는 왼쪽 직각. 투과정이지. 그러면 공식 외우셔야 돼. 코리올리가 처음에 정리했기 때문에 지 이름을 따서 CO 또는 C라고 쓰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E, M, V, 오메가, 사인, 세타로 구해진다라는 얘기지. 얘는 질량, 속력, 각속도, 사인은 그 사인이고 세타는 위로가 되고 있는 것들이야. 그러면 보통 단위 질량에 대한 전향력을 물어보기 때문에 M은 잘 안 써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얘기지.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원과정에서 이거 외우란 말 잘 안 했었는데 요걸 이제 외우셔야 돼. 미친 듯이. 쓰는 공식들 몇 개 없어 지금. 요거를 갖고 무엇을 계산하느냐? 압력차, 거리차 또는 위도 이런 것들 또는 옮겨지는 물의 양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걸 생각하시면 돼. 또는 유소. 우리가 다음 시작했지만 수압 경도력 pH하고 전향력이 평형 상태에 이루는 것을 지형류라고 합니다. 그 지형류의 유소, 빠르기를 구할 때는 정말 무식해. 얘만 남기고 다 옮겨. 끝나. 그러면 그거 다 대입을 해서 산수를 하는 거야. 막. 계산 틀리게끔 하는 문제지. 자, 그러면 시간이 됐네. 여기까지만 보기로 하고 잠깐 기다려봐. 지금 저거 찝어서 문제 다 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